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요?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허전함을 채우려 했던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다단계에 발을 들였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은 떠나고 친구는 등을 돌리고 남은 건 빚더미와 텅 빈 창고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쓰라린 몰락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장 소장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거친 바람과 먼지를 마시고 수많은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몸 곳곳엔 오래된 흉터가 남아있고 허리와 무릎은 매일같이 쑤십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 끝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며 늘 땀으로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저 역시 제 자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이상하게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더군요. 그 선택이 바로 제가 노후에 기댈 마지막 버팀목마저 앗아간 다단계였습니다. 퇴직 후 저는 처음으로 긴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매일 새벽같이 울리던 알람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늘 조심스레 말했죠. 이제는 집에서 쉬면서 손주도 보고 같이 여행도 가자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만 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름 앞에 붙던 소장님이란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으려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평생 장사 밑천만 굴리던 사람으로 술자리를 함께하고 제 인생 굴곡마다 곁에서 위로해주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말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강식품 사업이 황금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년 안에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 같은 사람에게 꼭 맞는 사업이라고. 그 말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과 무력감은 저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장이란 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제가 이제는 진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마치 제 노후의 미래를 보장하는 듯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제 손에는 수북하게 쌓인 건강식품 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창고에 가득 들어선 제품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사장이야. 이제 나도 대박나서 아내와 호화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지.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제 인간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들, 동네 경로당에서 얼굴 트던 형님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 모두 저를 믿었습니다. 김 소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제 이름 뒤에 늘 따라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한 제품은 쉽게 팔렸습니다. 계좌에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알림음 하나에 제 가슴은 쿵 하고 뛰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만으로 돈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저를 도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물건을 파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나보다 밑단계의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 구조 속에서만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술자리를 가져도 대화는 온통 제품 이야기와 가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고 사주던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평생 절친에게 제품을 권했다가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우리 인연 여기까지다. 라는 차가운 말을 듣고 술잔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명절마다 모이던 자리에서 저는 언제부턴가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먼저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사촌 동생이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제가 다단계 얘기를 꺼낼까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혈육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늘 반대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대출 이자에 쫓기고 밤마다 전화를 붙잡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제 모습은 더 이상 아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별거라기보단 제 인생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창고에 썩어가는 건강식품 상자들과 바쁠 길 없는 대출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제 노후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아파트마저 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이름 앞에 소장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똑같이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비 오면 비를 맞으며 해가 지면 몸을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허리가 휘청거려도 무릎이 비명을 질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막노동 속에서 저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은 적더라도 마음은 편합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노동과 더불어 야간에는 폐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밤거리를 돌며 종이박스를 주워 모읍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지만 저는 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다. 다단계에 빠져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최후가 겨우 폐지 줍는 인생이라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망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인간관계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되찾는 유일한 길은 정직한 노동뿐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건 달콤한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 손으로 흘린 땀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 실패를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를 망하게 한 건 다단계가 아닙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조급함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건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줄 건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줄 건 한순간의 투자가 아니라 평생 함께 쌓아온 믿음과 신뢰입니다.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이름과 인간관계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등을 돌린 건 제가 그들을 물건 파는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를 되찾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닙니다. 땀 흘려번 작은 돈일지라도 그것이 정직하다면 그 돈이야말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절대로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짜로 얻는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결국 내 두 손뿐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제 실패를 발판 삼아 같은 길을 걷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